당연히 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세레머니로 돈을 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호날두의 CU 세레머니가 사실 CU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세레머니 한번 잘못했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자, 오늘은 세레머니 관련 재밌는 얘기들 싹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세레머니라는 말은 콩글리시예요. 정확한 영어 표현은 골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세레머니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요 영상에서는 세레머니라는 표현으로 갈게요. 흥미로운 세레머니들. 자, 1번은 당연히 호날두의 요걸로 가야죠. 호날두는 요걸 언제 처음 했을까요? 2013년 여름에 시작했어요. 그때 레알에서 뛸 때였는데 미국으로 프리시즌 가서 첼시랑 경기를 했거든요. 그 경기에서 골 넣고 처음 선보였습니다. 근데 호날두 말에 의하면 그 동작을 미리 연습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었대요. 그냥 골 넣고 자연스럽게 나왔대. 그 세레머니를 맨날 하다 보니까 팬들도 따라하고 동료 선수들도 따라하고 조코비치 같이 다른 종목의 유명한 스타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 동작도 동작이지만 슈라는 소리 자체가 밈이 돼버렸어요. 호날두가 발롱도르 수상이나 챔스 우승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이크에다 대고 아주 맛있게 외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중고딩 학생들이 아무 맥락도 없이 CU 이거 하는 영상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CU가 아니라고 합니다. 호날두가 한 인터뷰에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CU가 아니라 C래요. C가 스페인어인데 영어로 치면 Yes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Yes! 이런 느낌으로 C 하는 거죠. 근데 호날두가 소리 내는 거 보면 분명히 CU예요. 그러니까 호날두 앞에 있는 인터뷰어가 아니 너 방금 분명히 CU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호날두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라니까 C라고요. C인데 입 모양을 U처럼 해서 끝에 살짝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응? 이렇게 CU 좀 헷갈려. 자,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머니도 굉장히 유명하죠. 손흥민 선수는 왜 이 세레머니를 만들었을까요? 손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저만의 골 세레머니를 만들고 싶었어요. 찰칵 세레머니는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고 싶다는 의미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의미도 좋고 임팩트 있고 따라하기도 쉽고. 자, 따라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따라했죠. 일단 토트넘 유스에 있다가 지금은 1군으로 콜업된 마이키 무어. 유스 때 골 넣고 찰칵 세레머니 박았어요. 그리고 미국 여자대표팀 주장인 호런 선수도 따라했고, 영화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는 영국 4부 리그 렉섬 선수들은 단체로 찰칵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스날에서 뛰던 은케티아 선수가 훈련 때 요 세레머니를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죠. 아니, 라이벌팀 선수 세레머니를 왜 따라해? 굳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찰칵 세레머니의 상징성이 커졌다는 거겠죠. 자, 벨링엄의 세레머니도 아주 아이코닉하죠. 약간 지저스 같기도 하고 워낙 잘생겨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자, 벨링엄이 요 세레머니를 처음 선보인 건 레알 때도 아니고 도르트문트 때도 아니고 버밍엄 때입니다. 무려 16살 때. 벨링엄 말에 따르면 골 넣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동작이래요.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그거 따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진짜 누가 내 거 따라하면 어떤 기분일까? 저도 가끔 팬분들이 제 앞에서 이러면서 조롱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디발라의 세레머니도 빠질 수 없죠. 디발라가 요 세레머니의 유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발라가 밀란과의 슈퍼컵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해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리고 휴가를 갔대요. 근데 휴가 때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본 거죠. 근데 그 안에 검투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마스크 쓰고 다시 용기 내서 맞서 싸우러 나간다고. 디발라가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나도 골 넣으면 마스크 써야겠다. 자, 그리고 가족한테서 영감을 받은 세레머니들도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제주스의 전화기 세레머니. 이건 어머님하고 관련된 건데 제주스의 어린 시절 얘기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해요. 자, 브라질의 많은 축구 스타들처럼 제주스도 어릴 때 형편이 안 좋았어요. 17살 때 길거리에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던 사진이 또 유명하죠.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았지만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안 계셔서 싱글맘이셨대요. 근데 애들이 4명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3개씩 하시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스 말에 따르면 보통 자기처럼 형편이 어려우면 축구를 하다가도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근데 어머님이 야, 너 포기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할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잘 풀렸죠. 근데 제주스는 잘 되고 나서도 어머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님 초상화를 몸에 타투로 새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어머님도 여전히 제주스를 너무 사랑하세요. 맨시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전화를 하셨대요. 브라질에 계시든 경기장에 직접 보러 오셨든. 그래서 제주스가 골을 넣으면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서 알로마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알로마에는 포르투갈어로 여보세요 엄마? 라는 뜻이래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도 요즘 애기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4명을 키운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위인이십니다. 자, 자녀에게 영감을 받은 세레머니들도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요 세레머니. 딸 클라라가 2살 때 손을 모은 동작을 따라한 거래요. 그리고 레비의 동료인 하피냐의 요 세레머니. 요거는 막내 아들 가엘이 골 넣고 나서 했던 제스처를 따라한 거래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요 귀 막는 세레머니는 딸을 따라한 거래요. 자기 딸한테 우리 딸 장난감 좀 정리해 줄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딸이
딸이 귀를 막고 아빠 뭐라고요? 안 들려요. 이렇게 장난을 친대요. 그걸 따라 한 거야. 금지된 세레머니. 자,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경고받은 선수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네이마르의 메롱 세레머니. 네이마르의 설명에 의하면 요건 자기 안티 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래요. 자, 네이마르는 요 세레머니를 리그 앙에서 여러 차례 선보였는데 2022년 9월 마카비 하이파와의 경기에서 요 세레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상대팀 관중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네이마르는 화가 났겠죠. 경기 끝나고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세레머니도 옐로우 카드래. 이런 일은 나한테만 일어난다니까. 축구가 점점 짜증나는 스포츠가 돼가네. 근데 심판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동작 자체가 좀 도발적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도발적인 거는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자, 그런데 진짜로 경고를 받고 나서 세레머니를 살짝 바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바니. 원래 이렇게 총 쏘는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네이마르처럼 상대팀 관중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그때 항의하다가 심판 몸을 건드려서 퇴장까지 당했잖아. 자, 그래서 카바니가 그 세레머니를 살짝 바꿨습니다. 총이 아니라 화살을 쏘는 걸로 바꿨어요. 물론 둘 다 좀 공격적인 거긴 한데 카바니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세레머니의 심오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카바니가 우루과이 사람이잖아요. 정확히는 거기 원주민인 차루아스족의 후손이래요. 근데 그 차루아스족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로 야생 소를 사냥했었대요. 그러니까 화살 세레머니는 그분들을 따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상대 관중을 일부러 도발해서 경고를 받았던 그런 세레머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데바요르의 역주행 세레머니. 아데바요르가 아스날에서 뛰다가 맨시티로 이적했죠. 그리고 친정팀인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고 굳이 경기장 반대편까지 뛰어가서 아스날 관중들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했어요. 그 도발 강도가 너무 세서 경기 중에 경고받고 나중에 징계도 또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에 아데바요르가 아스날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AC 밀란이나 다른 팀에서 오퍼가 엄청 온 거예요. 근데 아데바요르는 나 아스날에서 잘 뛰고 있다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휴가 끝나고 아스날에 복귀를 해가지고 감독하고 짧은 미팅을 했대요. 근데 감독이 우린 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데바요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자리를 위해서 싸울 기회를 주세요. 근데 구단에서는 너가 남으면 리그, 챔스, 컵 대회 다 못 나가. 출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데바요르는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도 내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기회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음날 훈련장으로 갔는데 훈련장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다른 팀 가라는 거지. 물론 당시 벵거 감독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데바요르가 돈 때문에 이적한 거라고. 근데 아데바요르 얘긴 요거예요. 자, 그래서 아데바요르가 어디로든 이적을 해야 했는데 남은 선택지가 맨시티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다음 시즌 아스날을 상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데바요르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 아직도 살아있다. 요거를 엄청 보여주고 싶었겠죠. 실제로 의혹이 불타올랐대요. 근데 그 불타는 의혹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맨시티랑 아스날 경기 직전에 아스날 팬들이 옛날 아데바요르의 응원가를 부른 거예요. 근데 뒤에 가사가 아버님, 어머님 욕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비하적인 표현. 아데바요르가 그 가사 뜻을 알고 나서 눈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골 넣고 역주행 세레머니를 한 겁니다. 이런 비하인드를 알고 나니까 또 재밌네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세레머니를 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2013년 그리스 리그의 AEK 아테네에서 뛰던 요르고스 카디디스 선수. 골 넣고 나서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당연히 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당시 카디디스 선수가 20살이었거든요. 원래 그리스 연령별 대표팀에도 자주 불려가고 했었는데 대표팀에서 영구 제명당했어요. 그리고 소속팀도 계약 해지를 했어. 나중에 카디디스는 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디디스는 이탈리아 세리에 B 체코 리그를 거쳐서 그리스 2부 리그로 컴백했습니다. 원래 꽤 유망한 선수였다고 하는데 그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다면 선수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행동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세레머니를 했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출신의 폴 게스코인 선수.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에서 뛸 때였는데 라이벌인 셀틱이랑 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게스코인이 골을 넣고 플루트 연주하는 세레머니를 한 거야. 그래서 살해 협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더라? 퍼플렉시티에 쳐볼게요. PPL 잠깐만 할게요. 사진 나오네. 폴 게스코인의 플루트 세레머니와 그로 인한 살해 협박 사건은 스코틀랜드 축구의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보여주는 논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플루트 세레머니가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의 상징적인 제스처였대요. 그래서 주로 카톨릭을 믿는 셀틱 팬들의 분노를 산 거죠. 그래서 셀틱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IRA 아일랜드 공화군이 게스코인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래서 게스코인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경기장에서 관중석을 살펴보면서 총을 든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차 타기 전에 폭탄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플루트 세레머니는 링가드의 피리 부는 세레머니랑 다른 거지? 링가드의 피리 세레머니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나온 거다.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의 포틀랜드라는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축구 경기를 즐기는 표현이었다. 재밌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그러면 유튜버 김진짜 어때? 축구 분석 컨텐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뭉쳐야 찬다 3 출연, 안정환도 축구계 이상
인정받고 있대. 전문성과 재미를 겸비한 축구 유튜버. 아우, 퍼플렉시티 전문가네. 자, 여러분 퍼플렉시티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AI 출신 개발자가 개발한 AI 검색 엔진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랑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도 매일 쓴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투자까지 했대.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광고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요즘에 검색할 때 무조건 퍼플렉시티를 씁니다. 왜냐면 원래 뭐 검색하면 하나하나 훑어보고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알아서 여러 소스들 다 훑어보고 요약해줘.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틀린 정보를 알려주거나 확실치 않은데 자기가 막 지어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얘기 진짜야? 의심되시면 그 옆에 출처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무료 앱 다운받아서 질문해 보시고 시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레머니 자제. 자, 축구에선 이전에 뛰었던 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게 국룰이죠. 근데 자제를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뛸 때였는데 그 전 소속팀인 함부르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었거든요. 그때 세레머니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골 넣으면 세레머니 안 하려고 했는데 경기 초반에 저를 향한 야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욱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골 때는 좀 자제했는데 이후엔 자제가 안 됐죠. 섭섭할 것 같긴 해. 상표 등록한 세레머니. 자, 이제 세레머니는 단순히 골 넣고 뒤풀이한다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세레머니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지적 재산이자 브랜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즘 선수들은 자신의 세레머니를 상표로 등록합니다. 대표적으로 호날두의 CU 세레머니, 음바페의 팔짱 세레머니, 베일의 하트 세레머니, 그리고 콜 파머의 아이 추어, 홀드 세레머니. 재밌는 게 파머는 요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추어하는 동작까지 포함하는 모션 상표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요구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국 지식재산청에 제출을 했대요. 자, 그럼 선수들은 왜 상표 등록을 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하려고. 선수들이 상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세레머니의 이미지나 로고를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이런 것들에 박아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청을 해요. 심지어 콜파머는 빵 굽는 가루랑 잠수함 이런 제품도 목록에 포함이 돼 있대요. 사업을 크게 하려나 봐. 자, 상표 등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들이 못 쓰게 하려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세레머니 이미지를 도용해서 사업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상표 등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라이센스로 돈 벌라고. 축구 게임에서 선수 고유의 세레머니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가 세레머니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게임사에서 별도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기도 한대요. 그야말로 세레머니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선수들이 다 자기 세레머니 만들고 그러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